네, 안녕하세요.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팀장 심호식입니다. 저는 오늘 매체 분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고객 관점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각하게 된 몇 가지 방안을 좀 제언드리고자 발표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에서 OTP, 디지털 OTP,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금융 서비스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변화된 정책이 또 다른 시장의 니즈를 만들어내면서 금융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일상화, 편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이면,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순으로 말씀드리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매체 분리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고객 관점의 제로 트러스트 구현 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일상화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중 국내은행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뱅킹 건수 중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가 85.4%로 대부분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 이전에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프라인의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일부 은행과 한국통신이 공동으로 개발한 인터넷 뱅킹 시스템인 뱅크타운닷컴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회사 고객은 단순한 계좌 조회, 자금 이체 등의 서비스는 굳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PC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각 은행별 인터넷 뱅킹 서비스 제공과 2009년 말부터 보급된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PC를 통한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이 금융 서비스 이용의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았고 금융위원회가 2015년 5월에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 방안으로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 방식의 합리화 방안과 전자증권 제도 도입 방안을 심의 확정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 개설, 대출 실행 등이 가능해졌고 2017년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하면서 금융회사의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은 2015년 10월에 발표된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 방안에서 첫 번째 실명 확인 증표 4번 제출, 두 번째 영상 통화, 세 번째 적금 매체 전달 과정에서의 확인, 네 번째 기존 계좌 활용, 다섯 번째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여섯 번째로 타기관 확인 결과의 활용, 마지막으로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등 총 7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1과 5의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는 첫 번째인 실명 확인 증표 4번 제출과 네 번째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은 2015년 은행을 시작으로 2016년 금융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2021년에는 법인의 임직원 등의 대리인, 애국인도 가능해졌고 2023년에는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더욱 과속화된 계기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의 도입 외에도 매체 분리 원칙의 완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하위 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을 보면 2015년 12월 전에는 전자금융거래 수단이 되는 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거래 인증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여 사용할 것을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스마트폰 등으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자금 이체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보안카드, OTP 등의 스마트폰, PC와 분리된 별도의 인증수단을 고객이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조항은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고 거의 모든 성인이 개별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따라서 스마트폰 자체가 특정 사용자에만 한정된 개인화된 기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스마트폰만으로 전자금융 거래에 접근하는 채널로 하면서도 동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 등의 인증수단을 발급하고 동 수단을 거래 인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매체분리 원칙을 완화하여 일회용 비밀번호 등 거래 인증수단 채택 시 안전성, 보안성, 이용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2015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일회용 비밀번호라는 문구마저도 삭제하여서 다양한 거래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금융 혁신이 시도되게 되어서 사용자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이 개선되고 반드시 창구를 방문해야 가능했던 서비스들이 모바일로 가능해지는 등 모바일 뱅킹을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이면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 피해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은 부정대출, 범죄 연루 등을 빙자한 수사관 사칭, 각종 환급금 지급, 자녀 납치 등을 가정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창구, CD ATM,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게 하거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편취하여 카드론 등의 대출 등을 실행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수법 등이 현재까지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택배 사칭 등의 스미싱 사기가 등장하여 고객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는 2023년 6월 한 고객이 택배 사칭 문자를 눌렀다가 전 재산인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사기범에게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택배 주소를 기재해달라는 문자를 받고 URL에 접속했다가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고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 사진 등을 이용해서 통신사의 위심칩을 발급받고 동폰을 이용해서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신청과 거래 인증수단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거액을 인출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모바일 금융거래에서 고객의 인증과 금융서비스 제공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고객의 스마트폰이 무력화되어 전자금융 사기를 일으키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면 첫 번째,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소 등의 추가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두 번째로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금된 지 10분 후 인출되게 하는 지연 인출 제도의 도입. 세 번째, 대출 신청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시간 이후 입금하는 카드론 취급 강화 등의 대책이 있고 2018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에서 악성앱의 모니터링 강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중지 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활동을 통해 통신 분야와 금융 분야로 나누어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통신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개통 가능한 해선수를 150개에서 3개로 제한하였고 피싱 문자 근절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자에는 인증 마크와 안심 마크가 표시되는 안심 마크 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는 ATM 등의 무매체 입금을 통한 일일 수취 한도를 무제한에서 3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전 금융권의 신분증 진약인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셀피 사진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분증 진약인 시스템이란 고객이 실명증표 사본을 제출할 경우 신분증 사진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문자 정보를 OCR로 변환하여 정부의 신분증 원본 정보와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한 제3자의 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 신분증 사본의 사진과 현재 시점의 고객 셀피 사진을 비교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2023년 말까지 제1금융권에 도입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제2차 금융분야 대책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적용하고 금융회사와 간편송금 사업자 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정보를 공유를 통해서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조를 도모하였습니다. 금융 소비자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신분증 도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금융서비스 개시를 온라인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인 파인을 금융감독원에서 2003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피해자 본인의 명의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인 어카운트 인포를 운영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도 계좌의 일괄 또는 선택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올해 8월 23일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행될 수 있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회사 고객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고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동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비대면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일상화된 계기와 이에 따른 디지털 금융의 확산, 그 이면에 비대면 금융 사기의 증가와 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과 금융 소비자 스스로가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일상이 된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정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가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대 믿지 말고 트러스트 나싱이죠. 그리고 계속 검증하라. 베리파이 에브리띵이라는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개념을 활용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언드리는 것으로 본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전자금융 거래수단과 인증수단이 모두 통합되는 과정에서 구현 운영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은 금융 소비자에게 아주 편리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정보 시스템도 사기범의 공격, 금융 소비자의 스마트폰 사용 과정에서 악성 앱 등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금융 소비자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침해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매체 분리 인증수단을 활성화하여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모든 거래를 금융 소비자 본인이 직접 요청한 서비스인지를 확인을 하자는 것이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체 인증을 추가 본인 인증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 체크카드에 추가 인증수단을 탑재하여 매체 분리 인증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얼굴, 지문 등의 생체 정보를 활용해서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입니다. 생체 인증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금융 소비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매체 분리 인증수단입니다. 스마트폰이 사기범에게 장악되더라도 고객의 생체 정보는 고객의 인지 없이는 도용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기반 비대면 실명 확인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과 고객의 셀피 사진을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것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고객 셀피 사진의 특징 정보를 비대면 생체 인증 공동 인프라를 활용해서 금융회사와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센터에서 나누어 보관하고 추후 금융회사의 뱅킹앱 등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 뱅킹앱 등의 로그인, 자금 이체 시 추가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동인프라에는 2024년 중에 13개 은행에서 우선 실시한 후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기반 매체분리 인증수단의 활용입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앱카드 등의 활성화로 예전처럼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카드를 지갑에 다 넣어서 다니지는 않지만 유사시 오프라인의 사용을 위해서 한두 장의 카드는 아마 대부분의 고객이 실물로 간편한 카드 지갑 등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신규 교체 발급되는 신용 체크카드의 IC칩에 OTAC라고 하는 원타임 어센티케이션 코드 기술을 탑재해서 추가 인증수단 인프라를 보급하고 고객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한두 장의 신용 체크카드를 스마트폰의 NFC 통신을 활용해서 추가 인증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방식 또한 고객의 스마트폰이 악성 앱 등으로 오염되어 사기범이 고객 모르게 조정할 수 있더라도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오프라인의 신용 체크카드를 고객 모르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신용카드 기반 매체분리 인증수단 서비스를 트러스트원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BC카드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8개 전업카드사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신용 체크카드에 OTAC 추가 인증수단을 탑재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보급되면 은행, 증권, 카드, 통신, 가상자산회사, 쇼핑몰 등은 트러스트원 서비스 이용기관이 되고 고객은 동 이용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간단하게 고객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스마트폰에 태깅하는 것으로 추가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타인의 부정한 서비스 이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러스트원 서비스는 단순한 매체분리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과 실물 신용 체크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로 매체 연계 및 분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실물 신용 체크카드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항상 소지하므로 공격자에 의해 탈취, 장악이 불가하고 매체 연계 및 분리 인증으로 비인지 원격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러스트원 서비스를 비대면 금융 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의 선제적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실원 확인 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통합 실원 확인 시스템의 구축 방안입니다. 현재는 고객이 제시하는 실명 확인 증표의 사본에 있는 사진과 고객의 셀피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고객이 제시하는 실명 확인 증표의 사본의 진위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 실명 확인 증표의 사본에 있는 사진 대신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실명 확인 증표의 원본 사진과 고객의 셀피 사진을 비교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방안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유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이 마모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고객 셀피 사진과의 비교 대조 시 정합성이 높지 않아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에 있는 사진 대신 정부가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할 때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원본 사진과 현재의 셀피 사진을 비교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고 신분증 사진을 사기범이 제시하는 사진으로 위조하여 사기범이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동 시스템은 우선 얼굴 사진부터 시작하고 향후 지문 정보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고객의 생체 인증 이용 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얼굴과 지문 등의 생체 정보를 복합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생체 인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실원 확인 시스템 기반의 비대면 실원 확인 서비스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 신분증 발급 기관인 행안부, 경찰청, 외교부, 국가보건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 시스템은 비대면 실명 확인 시 행안부나 경찰청으로부터 고객 신분증의 얼굴, 지문 등의 원본 정보를 매번 받을 필요 없이 최초 1회만 제공받고 이후에는 금융회사와 바이오정보분산관리센터에 분산 저장된 생체 특징 정보와 인증 시점에 고객 생체 특징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금융회사와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고객의 생체 특징 정보를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분산관리센터에 분산 보관함으로써 고객의 생체 특징 정보 또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바이오정보분산관리센터에 보관된 생체 특징 정보의 업데이트는 고객 신분증 발급기관에서 신분증 사진이나 지문 등의 정보를 새롭게 갱신하는 경우 신분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업데이트 요청을 받아 최신화하고 1년이나 3년 단위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고객 생체 특징 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 시스템 구축 시 금융권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준용하면 금융회사가 어떤 생체 인증 솔루션을 도입하더라도 생체 특징 정보 기반의 신원 확인 및 생체 인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 생체 인증 기술 솔루션의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의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식산업, 경찰청은 알차라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데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한국인식산업, 알차라의 기술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없이 금융회사는 금융권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통과한 인식기술 업체의 솔루션을 도입하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에서 행안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원본 사진, 지문 등에서 금융회사에서 도입한 인식기술 업체의 인식기술로 생체 특징 정보를 추출해서 분산 복원하고 생체 인증을 수행하여 특정 생체 인증 기술의 솔루션 의존도 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한 자료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